교육을 시키려면은 글자 속에 들어가 있는 자액과 관련돼 가지고 이건 뭘 나타내고 이건 뭘 나타내고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글자가 음이 두 개인 글자예요. 술의 거 또는 수의 차 해가지고요. 이걸 음이 두 개니까요. 이렇게 표기를 쓸 때 이렇게 술의 거 점 찍고 또는 뭐 슬래시 같은 거 했는데 이제 점 찍는다고 치면 이렇게 오고 술의 차 이렇게 해서 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표기를 할 때 이 글자 표기를 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게 똑같은 뜻인데 뭔 두 번을 쓰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한 번 써서 술에 그거 해놓고 이거 빼고 나서요 차를 갖다 표기하는데 차를 표기하려면 여기다가 괄호를 써야 되는데 최소의 괄호가 소괄 아니에요. 소괄을 이렇게 치면은 최고 여기서 다시 소괄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괄을 쳐야 되는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대괄을 우리가 그래서 이걸 따라 이렇게 대괄을 쳐야 돼. 이것이 없어도 그래도 대괄을 쳐야 돼. 음이 두 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자권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음수학적 정보를 다룰 때는 이 대괄을 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글자 써놓고 나서 쏙가음을 할 때 소괄을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아마 대괄을 치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대한민국에서 한자 책 쓰는 사람들. 지금 그래요. 근데 앞으로 제가 쓰는 패턴을 따라오려고 저는 생각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 대괄을 쳐줘야 돼. 대괄. 근데 문제는 수업 시간에 이 대괄을 치려고 치면은 이게 하나 둘 이렇게 끝까지인데 이렇게 있으면 빠른데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야. 수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들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은 우리 선생님이 제국에 그대로 따라 주신다면은 대괄을 치고 술에 또는 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자, 근데 뜻이 하나인데 음이 두 개인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음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서울말 다르고 제주도말 다르잖아요. 제주도와 관련돼 가지고 많이 알려진 말이 감수광 아니에요. 감수광. 감수광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감수광. 뭐 감사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노래 표현이라는 사람 노래 감수광 나라태 갈래 감수광이잖아요. 가시렵니까요? 가시렵니까? 혼자 없어에 그러잖아요. 혼자 없어요. 빨리요. 혼자. 이거 빨리 오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이렇게 제주도 말을 위해 못했는데 중국은 있죠. 남한에 100배 정도 땅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의 차이가 굉장히 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 글자도 차를 하지만은 차 또는 차다 해가지고 음이 두 개 한 거 아니에요? 다방해가지고 쌍화차를 마신다? 음이 뜻은 똑같은데 하나는 다고 하나는 차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남방, 용어, 북방하고 서로 음이 차이가 있어서 음이 두 개인 거예요. 그 가운데 북방은 차고 남방은 다 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딱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남방 쪽에 차가 발효가 영국에서 차를 갖다가요. 영국이 물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차문화가 남방 쪽에 차가 들어가는데 원래 차가 영국까지 가면서 어떻게 돼? 발효가 돼. 그래서 발효장 차가 그 홍차예요. 홍차인데 홍차를 T라고 하는 거지. T가 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 네. 다. 그것이 영국에서 다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차문화가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유럽으로 나와서 때가 돼. 라떼. 그렇죠. 카페 라떼 할 때 쓰는 때가 바로 그거야. 네. 이게 남방 음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이게 그와 수레차가 지역차가 있다 보니까 음이 하나로 통일이 안 돼서 두음으로 익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네네. 자, 그런데 쓰임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있는데요. 칼로 못 짜듯이 차와 그의 쓰임의 차이가 칼로 못 짜듯이 자를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는 인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이 수레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수레가 굴러가야 되는데 아무리 수레가 좋든 나쁘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굴러가기 위한 바퀴가 있어야 돼.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바퀴를 굴리는데 인력을 이용하느냐 자연의 힘을 이용하느냐 또는 동력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인력을 이용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를 쓴다고 그게 돼 있고 그래서 인력거, 자전거, 사람 힘을 이용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자연의 힘이나 동력원을 이용하면 차를 쓴다고 그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칼로 못 자를 때 수 없다니까요. 풍차, 자연의 힘을 이용해. 예, 거기 바퀴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다음 자동차 뭐 이런 것인데 자동차가 멈춰지는 걸 정차라고도 하고 정거라고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거장, 정차장이라고 잘 아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선이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요 글자가 자원을 살펴보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수레의 가장 중요한 바퀴니까 바퀴가 양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야 돼.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 되는데요. 바퀴가 4개 있지만 이륜, 영이륜 일단 옛날에 최초의 수레는 이 수레 관련돼가지고 이거 얘기 전에 먼저 하나 더 얘기했네. 최초의 수레는 사람이 편히 타고 다니거나 짐을 옮기기 위한 수레가 아니에요. 최초의 수레는 전차로서의 수레예요. 전차로서. 전차. 이거 또 고정된 걸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요. 자꾸 움직이니까요. 전차 또는 병거. 지금 제가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나 이거 끼워야 돼. 한쪽을 끼워주세요. 이쪽 더 끼우시면 돼. 끼워줘. 앞인데 끼워주세요. 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앞 시간보다 유독히 이 시간에는 소리가 나네. 교수님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 아닌가요? 그래요. 다 제 탓이에요. 이게 두 개였었잖아요. 딴 거를 갖고 나온. 아니 근데 그분 안 해주실 것 같아. 피디님도 선생님이. 거기다 넣을 때는 이 각도를 조금 이쪽으로 보내야 중심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쪽으로 쏠려서 더 그런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네. 예. 아주 좋았어요. 예. 이 정도 좋았습니다. 자체를 조금 이쪽으로 어디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카메라 아니요. 카메라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예. 자, 최초의 수레는 사람이 편히 타고 다니거나 짐을 옮기기 위한 수레가 아니고 전차나 병거로서의 수레였어요. 사실은.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 수레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들 가운데 군사군자인 글자들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군사군자 이런 글자들이 이게 전차로서의 수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수레 사람이 전차에 타고 있죠. 전차에 타고 있으면 세 사람이 타요. 세 사람이 여기에 말 모는 사람이 한 사람 타고 그다음에 싸우는 사람이 양쪽에 타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뭘 드냐면은 무기 가운데 창을 들어요. 창. 우리가 창과자가 그거예요. 지금 창과자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창을 들어요. 이 창을 들어. 활을 들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뭘 드냐면 활을 들어요. 활. 근데 이게 오른쪽이 창이고 왜 왼쪽이 활인지를 그냥 무턱대고 나중에 헷갈려요. 이치를 뭐 있었는데 이치를 따져서 기억인데 이게 전진을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진할 때 이 상대를 갖다가 오른쪽에 창이 상대한테 더 많이 가려면 주로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창받자 두고 있으면 해칠전자잖아요.
창과 창이 서로 이거 오늘날 나란히 쓰였죠. 옛날 글자는 창과 창이 서로 맞부딪힌 거거든. 해칠전자. 이 해칠전자를 알아야 나중에 돈전자 이런 글자들, 나물전자 이런 글자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요 창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 창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해칠전자, 죽일전자가. 근데 오른전자비가 오른쪽에다가 창을 들어야지 창이 더 길 거 아니에요. 길게. 반면에 왼쪽에 사람이 왼쪽에 사람도 오른손잡이인데요. 왼쪽에 활을 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오른손잡이는 이쪽에서 쏜다는 거 아니에요. 이쪽이 아니고 무게중심이 가운데 쪽으로 가야 흔들림이 덜해. 그러잖아요. 그 이치를 따져보면 창은 오른쪽 창을 든 사람은 오른쪽, 활을 든 사람은 왼쪽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닿은 거야 지금. 그걸 이해를 해놔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아. 두 사람이 무기가. 예, 알겠습니다. 무턱대고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 세 사람이 몰고 가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이 네 마리 말이 전쟁터에서 통할 때 네 마리 말이 끌거든. 이게 승이고 사람이 이게 타는 거니까요. 탈승자인데 이게 만대를 동원하는 사람이 천자인데 그 천자의 날은 그래서 만성지고 제음에는 천성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 승에 해당되는 전차예요 지금. 요게 창을 들고요. 이 창의 창날이 지금 도끼로 돼 있어. 이렇게 이 도끼 부분이요. 도끼 부분. 이거 도끼 형태예요. 도끼 날을 이렇게 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차에서 도끼를 창을 들고 이게 적의 목을 베는 거야. 이거 휘둘러 가지고 이 사람이 창을 휘둘러서. 그 벨참자야. 이게 설문의자에서는 거열령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거열령은 찢는 건데 도끼는 베는 거지 찢는 게 아니거든. 근데 설문에서 잘못 풀리는 거다 보면 100% 장담해요. 거열령으로 얘기하거든. 벨참자를 아니에요. 이 도끼를 휘둘러서 적의 목을 베는 게 차명 참소할 때 쓰이는 글자. 그리고 요게 만대가 동원이 되고 천대가 동원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많은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안일 빗자가 배로 쓰면서 이게 무리배자가 된 거예요. 사람이 편하게 타고 다니거나 짐을 싣고 이러면 무리 필요가 없어. 이게 천대 만대가 동원이 되니까 무리예요. 그래서 무리배. 이 무리란 뜻이 우리 전차예요. 여러 전차가 지금 동원이 되니까 올라가면 탱크. 탱크들이 갈 때 전차 갈 때 쭉 이어서 간다. 그래서 이을련자가 어떻게 돼요? 이을련자가. 이을련자 여기 요것도 뭐예요? 여러 가지가 움직인 거야 지금. 그게 전차예요. 이것도 전차. 더 중요한 것은 초평 항우하고 항구조 유방이 싸우는 걸 노리화시킨 것이 장기판이잖아. 네. 장기판에 보면 말이 있잖아. 말. 차포 떼고 돈다. 이게 전차예요. 이게 전차.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 설명을 하면 더 있어. 찾아보면 많아. 제가 지금 이거 생각지 않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울리게 있는 글자들이 있네. 울리게. 예, 우리 진짜. 이게 말의 수레를 갖다가 전차를 세 개로 줄였는데 많이 움직이냐 동시에 움직여 울리는 거야. 병음. 이런 모든 것들이 수레가 원래의 전차로서의 쓰임이 있었다는 거, 병거로 쓰임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를 설명을 하면은 이 수레는 전차로 걸려있다고 설명해 줘야 돼. 최초의 수레는. 그런데 전차가 전쟁에 동원해서 싸웠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장기판에서 차가 되게 반드시 만나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회전이 어려워요. 이게 저거고 이렇게 저거고 대치해서 이렇게 해서 전차전을 몰려요. 전차를 몰고 쭉 적을 갖다 물리면 근데 적군들이 이게 딱 이게 진을 치고 있다가 양쪽으로 싹 갈라서 버려요. 그럼 지 혼자서만 갔다가 되돌아가는 게 힘들어. 좌회전 회전이 좀 어렵죠. 이게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전차가 우리 갈라서 이렇게 뿌리면 이게 저 혼자서만 그냥 저 벌판으로 그냥 무인지경으로 나가 뿌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기마병이 이기고. 그러니까 해전역병이 이 더러운 상황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전차전이 나중에 뭘 바뀌어요? 기마전. 그렇죠. 기마전으로 바뀌어. 말을 타는. 네, 기마전으로 바뀌고 기마전도 나중에 무용지물이 돼. 뭐가 됐냐. 중국의 사자발 중에 하나. 화약이 발명되면서 총을 쏘면서 기마병도 나중에 무용지물이 됐죠.
이게 이 전쟁의 역사를 이제 간단히 얘기해 보는데 어쨌든 그러기 전에 전차전을 벌일 때 이 수레라고 씁니다. 이 수레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 수레의 가장 중요한 바퀴가 이렇게 있고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려면은 굴대가 있어야 돼. 굴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람이 타는 부분이 있어야 돼. 차상, 거상 또는 뭐예요? 수레 바탕이라고 하죠. 수레 바탕.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오른쪽에 보면 그 수레 하나가 놓여 있는데 끌차가 이렇게 있어요. 끌차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가로장이라고 그래요. 가로장. 이게 이게 앞에 놓으면 이게 지금 세로로 표현됐지만 옆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요. 그게 가로장이 가로막대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로막대. 아니 가로막대식은 여기에 수레 바탕에 이게 앞턱에 이게 삼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레 앞턱에 사람 붙잡는 거 있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여기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서 있을 때 이 앞에 이게 붙잡는 턱이 이게 식이에요. 식. 네. 이게 수레 앞턱과 관련돼 있어요. 네. 네. 이게 수레 앞턱 가로막는 나무 수레 앞턱 가로막이 식. 그렇죠. 가로나무 식재. 네, 가로나무 식. 수레 앞턱 가로나무 식재. 여기 이것이 바퀴고 바퀴 유자. 아이고 이게 수레 바탕. 바탕 권여할 때 쓰죠. 이게 요 부위가 이렇게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 부위가 우리가 식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게 아까 무슨 거예요? 굴대라고 했죠? 굴대축. 여기에 빈여장이라는 것이 바퀴가 안 빠지게끔 찔른 빈여장이라는 게 있어요. 빈여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빈여장 할 때. 그다음에 이게 뭐라고 했어? 이게 뭐 이거 그거 저 끝이 원. 끌체. 원?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해야 돼. 지금 우리 문장 때문에 그래. 문장이 우리 지금 책에 보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57페이지 잘은 안 나왔지만 그게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 뭐가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잘못 쓰인 거야. 이 그림에 한자 명칭을 써놓은 사람이 잘못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끌체를 나타낸 글자가 끌체 조자가 있고 끌체 원자가 있거든요. 네. 끌체 원자 여기 있고 끌체 조자는 끌체가 하나 있을 때예요. 끌체 조자야. 끌체가 하나일 때 여기에 끌체가 지금 하나잖아요. 우리 니아까 생각해봐. 니아까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나 말이 들어가는데 니아까 여기 양쪽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끌체가 두 개 있죠.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을 거이고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을 때 이게 끌체 원이야. 이거 끌체가 하나인 게 보이고 이게 끌체가 둘일 때 쓰이는 글자야. 두 개일 때. 지금 우리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끌체가 하나잖아. 그러죠? 네. 대답이 없어. 끌체가 하나죠? 그럼 뭐를 써야 돼? 이걸 자로 써줘야 돼. 근데 이걸 자로 써놨잖아. 잘못 썼네. 그렇죠. 잘못 쓰는 거지. 고쳐야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요것은 옛날에 저 서백규 선생님한테 배웠다. 참 이거 기억나는데 성경에서 요거 끌체 하나하고 두 개 구분하는 거. 아 진짜요? 네. 자 그런데 요것이 가로장이라고 저기 가로장. 네, 가로장. 가로장은 이렇게 써 이렇게. 형. 가로장이요 가로장. 이 가로장인데 이게
이렇게 요거 부위가 가로장이잖아. 여기는 눕혀놓고 위로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 가로장이잖아요. 네. 이 가로장이 저울 때도 이게 가로장이야. 이렇게 놓고 여기 저울 때가 이렇게 여기다 물건 양쪽에다 놓고 천칭 또는 천평징이란 저울. 가운데다가 이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줏대라고 그래. 줏대. 그 사람이 줏대가 있다고 했으면 줏대. 저울, 천평진 저울 양쪽에다 이렇게 놓고 이게 저울판이에요. 이게 저울판. 그때 가운데가 뭐야? 줏대를 세우는 거야. 줏대. 우리가 줏대가 있다고 해서 줏대가 바로 이게 가로장이야. 이게 가로장. 저울에서도 이게 가로장인 것처럼 수레에서도 이게 가로장이야. 이걸 옆으로 펴는 것 뿐인데 하여튼 이게 가로장이야. 이거 요 부위예요. 이거 가로장을 이게 가로행자. 이거 원래 가로형 뭐 이런 식으로 흔히 얘기하지만 가로장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멍해가 있어. 멍해를 뜻하는 걸 때는 멍해액자. 멍해액자. 이렇게 멍해가 2개일 수도 있고 두 마리일 수도 4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네. 사마 같은 경우는 4마리고 복마리 옆에 있으니까 경우.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끌채, 가로장, 멍해 이것도 다 생략되고 수레 바탕과 바퀴를 선으로 펴는 형태만 가지고 오늘날의 수레차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쓰는데 표현하면 죽으니까 고문자에는 어떻게 이게 다 표현이 됐어. 다 끌채도 표현되고 가로장도 표현되고 명예도 다 표현이 됐는데 오늘날은 이 부위를 다 없애고 남은 것 가운데 수레 바탕과 바퀴를 선으로 표현해 오고 굴대 오고 바퀴 오고 수레 바탕만 중요한 부위만 남겨서 오늘날 글자를 수레 바탕 글자가 있다. 예. 자, 수레 글자와 관련돼 가지고도 사실은 불숫자 공부를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려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불숫자 공부가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저희도 오른쪽에 그 아이아처럼 된 것만 붙으면 다 예 발음이나 하잖아요, 거의. 예. 그예 발음은 어디서? 이제 그거 준비하죠 이제. 자, 그래서요. 자, 수레 글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바로 요 글자인데요. 자, 우리 선생님이 뒷부분까지 주셨는데 이제 배워야죠, 이거는. 자, 요 글자는 수레 글자하고 수레 차자하고 아이아자가 합쳐져 있어요. 아이아자가 합쳐져 있는데, 자, 아이아자부터 지금 알고 나가야 돼. 수레 글자는 지금 설명했으니까요. 아이아자 옛날 글자를 본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도 어린이든 다 사람 아니에요 지금? 네. 머리가 강조됐어요. 머리. 아이의 특징이 신체적인 특징, 아이의 신체적인 특징이 머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두려진 신체 특징이. 왜 그런다고 했어요? 오늘날 어린이 돼가지고 몸매가 잘 빠진 사람을 흔히 팔등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팔등신. 그러죠? 팔등신의 몸매.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부모님들이 잘 먹여가지고 잘 키워놓으니까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됐을 때 머리가 하나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몸이에요. 이게 머리가 하나고 이게 1이면 나머지가 7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팔등신이요. 팔등신. 머리를 하나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팔등신 몸매예요. 우리나라 사회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공부한 데가 오래됐으니까 한 20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평균은 7.45등신이다. 뭐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7.45등신. 김종혁 같은 경우는 7.45등신도 못 되지 사실은. 머리가 크고 키가 작으니까. 7등신. 네. 7.1등신 이렇게 하자. 7등신은 하지 말고 좀 넘어가는 것으로.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자, 어쨌든 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 때는 있죠. 아이 때는 사등신으로 태어나요. 사등신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이 때는 키는 물론 작겠지만은 이렇게 된다면은 아이 때는 이렇게 머리가 하나고 나머지가 3이 이렇게. 그러면 어린이 됐을 때하고 키의 전체적인 비중을 따져봤을 때 아이 때가 2배가 머리가 큰 거야. 그렇죠. 네. 2배가 머리가 큰 거예요. 신체 비율을 따져봤을 때. 그래서 아이를 뜻하는 또 다른 글자가 뭐가 있어요? 아이 자자. 호재로우면서 의미가 축소돼가지고 아들 자하고 있지만 아이 자자냐 남자 여자 다 달라붙은 아이 자자. 아이 자자 머리가 이렇게 강조돼서 이루어졌잖아 이렇게. 네. 이거 머리예요 머리. 머리고 아들 자자는 이렇게 썼지만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돌려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할 법자는 네모난 형태로 쓰고 있잖아. 네모난 형태. 이게 머리예요 머리. 보호할 법자. 이거 머리라고 해요. 이게. 자, 그런데 아이약자는 어떻게 해서 이러냐? 바로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크게 강조인데 이렇게 아벨자에서 머리처럼요. 그런데 이거 더 중요해. 이게 윗부분을 터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숙구멍이에요. 숙구멍.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나빠는 못 걸어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1살, 요즘은 정권이 바뀌면서 딱 1년에 1살 치고 됐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1살이잖아요. 그거 엄마 뱃속에 있던 기간 10달 동안을 그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1살이 되는 거야. 엄마 뱃속에 있는 것까지 존중을 해준 거야, 생명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보통 3년도 길게 걸리면 3년 만에 걷는 날이 있어요. 횟수로 따지면 횟수로 거치기 따지면 3년 아니면 2년. 사람은 태어나서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 횟수 치면은. 근데 야생의 동물들 있죠.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이 태어나가지고 야들이 있죠.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안에 못 걸으면 어떻게 돼요? 피냄새 맡고 맹수들이 와서 천적들이 와서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생의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녀요.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녀요. 근데 왜 사람은 한 2년 정도 만에 걸어다니냐 이거예요. 이게 야생의 동물도 사람도 동물이고 야생도 동물이잖아요. 사람도 옛날에 진화가 됐으니 이제 두 손이 땅을 짚었잖아요. 땅을 짚었는데 직립을 했잖아요. 직립을 하면서 아이를 낳는 자궁구가 작아져. 골반이 작아져.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혜택은 좋은데 이런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직립하면서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골반이 작아져요. 그런 상태에서 골반이 작아지니까 아이가 나오려고 치면은 위험하면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동물들은 뱃속에서 다 성장을 해 거의 다 성장해서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그러다 있는데 사람은 빨리 안 나오면 안 돼. 자궁구를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거의 머물려야 이렇게 줄어든 거야 지금 기간이. 이게 다 성장이 못한 상태에서 나오니까 나가서도 막고 못 걸어다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나오려면 그 상황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서도 또 뭔가 기저가 작용해야 되는데 이 숫구멍이라고 해가지고 윗분을 텐데 이게 오므라들게 그런 데는 말이야. 이게 정수리 부분이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신문 정수리 있잖아요. 신문이 다 여물지 않는 상태예요. 그게 쫄아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도 나오는 거야.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애기 처음에 나는 네. 그렇죠.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펴지죠. 어린이 되면 신문이 닫혀. 이게 신문이 터져 있는 걸 펴놓은 거예요. 터 있는 걸. 그래서 신문이 터 있는 걸 갖다 위에 터져 있는 걸 갖다 이렇게 펴놓은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게 신문이 터져 있는. 이 숫구멍이 트여 있는 걸 갖다 펴냈어. 그걸 숫구멍이라고 한자로는 신문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정문이라고도 정문일침의 정문. 정수리 정자를 써서 정문. 정문일침이란 말에 정문.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에 한자를 갖다가 보는 사람이 아이가 절구를 짜니까 절구를 머리다 이딱 한단 딱. 아이고 어떻게 절급이에요? 아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옛날에. 있는 그자 그대로 막 한자를 해서 설명하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도 아직도 있어. 그게 무슨 특별한 비법이냐 타짜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문자가 많이 알려지면서 그나마 제대로 설명한 사람들이 생겼지. 옛날에 제가 한자 처음 할 때는 엉망이었어요. 엉망 한자 교육이. 자, 이 신문이 숨구멍이 트여진 아이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이 한자인데 요 글자가 다른 글자예요. 남아 여 할 때 쓴 글자죠. 아동할 때 쓴 글자인데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이제 음역하는 글자들이 이런 글자들이 있어. 알아둬야 될 글자. 요 글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아가 얘까지 왔어. 얘까지 왔는데 음의 변화가 모음이 동모음으로 바뀌고 뭐 아가 이모음이 추가되고 막 뭐 그런 식이야 지금. 자, 아가 여의 애자가인데 이모음이 추가되면서 모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모음으로 바뀌고, 네. 아가 어로 바뀌고 뭐 그런 식인데 어쨌든 간에 저 고모음 전설모음 쪽으로 간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것도 얘인데 이것도 얘예요. 이것도 얘인데 이게 이제 하늘에 비가 온 다음에 생기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저 동물이 벌레가 토해내는 기운과 관련됐다고 했어요. 옛날에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저 다른 세상에 어떤 큰 동물들이 토해낸 기운, 그게 무지개. 비 온 뒤에 생기는 무지개. 그게 벌레가 토해낸 기운으로 봤어요. 신기로울 때 쓰는 신자가 대합적인 신자를 쓰다가 벌레를 나타내는 이것도 벌레가 토해낸 기운이야. 자, 그리고 요 글자를 알아둬야 하니 저 이렇게 무지개처럼 생긴 문이 홍해문. 예, 홍해문이라고 써요. 홍해문. 이 성문 같은데 그 유적지 같은 데 가서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홍해문. 그때 쓰인 홍해문에 있던데 요 글자도 똑같이 해가 되면서 수레 글자가 잘 붙어가지고 수레 끌채 있죠. 끌채. 아까부터 끌채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죠? 네. 끌채가 이거. 끌채가 가로장하고 연결이 되려면 끌채 끝이 어떻게 돼? 이렇게 이게 우리 지금 책에서 보면 알지만 이렇게 밑에 가지고 탁 거는 부분이 이게 이제 반드시 표현했다 뿐이지만 위에서 내려가면 반드는 거잖아 지금. 옆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고. 요게 끌채오고 가로장하고 연결 끝부위. 합쳐지는 끝부위. 그래서 끌채 끝 예자예요. 끌채 끝 예자. 끌채 끝 예자인데 이게 아까 이 끌채가 하나일 때도 있고 두 개도일 때도 있고 그랬다네요. 또 다른 끌채 끝 올자가 있는데요. 이제 저 끌채 끝 올자예요. 올자가 있는데 요 글자가 끌채 끝 두 개 있는 거예요. 끌채가 두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게 큰 소리야. 요거에 되고 요것이 끌채 끝이 바로 요것이 되고 끌채 끝 월. 월자인데 요 월자는 수레거자 내면 수레거자가 뜻이 옆에서 수레가 관련된 끌채 끝이죠. 사람인데 머리가 강조된 사람이 이게 머리가 맨 위에 우뚝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나온 글자가 맨 위에 여기서 나온 글자가 이게요. 우뚝할 월자예요. 우뚝할 월자. 이게 어디서 쓰시고 있는 글자는 아니고 제가 한때 도올 선생 김용옥 선생의 책을 많이 읽은 적이 있는데 한 1권 읽었는데 그 도울의 호 김용옥 선생 호가 도울 아닌 도울? 저잘 써요? 네? 읽었어요? 네, 도울에서 적었어요? 올자를 읽을 줄 알았어요. 그 올자 쓴다고요? 네. 무슨 짐승 이름 올자 쓰는 것 같은데 그건가? 아니 제가 기억은 바로 이걸 써요. 도울의 올자가. 자 알트가 그래서
그 올자가 여기서는 원이 되면서요. 내려야 이 끌치 끝 올자가 되는데, 자, 하나는 큰 술에 두 개 달린 끌치의 끝을 말하고, 요것은 하나의 끌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글자예요. 자, 그래서 위정편 제22장이에요.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는 없어요. 요 글자를 쓰면.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는 아까부터 무지개자 빼놓고는 요 글자가 있고요. 그래서 위정편 제22장의 신출한자가 세 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빨리 매듭이 되는데 문장풀이까지 후보를 수업을 매듭짓기로 올게요. 자, 22장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는데 작게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으면 그가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큰 술에 끌채 끝이 없고 작은 술에 끌채 끝이 없다면 그게 무엇으로서 길을 다닐 수 있겠는가 했는데, 자, 이 공자가 불특정 다수, 뭐 제자라고 봐야겠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한 건데 뭐고 관련된 얘기를 했냐? 끌채, 아니 신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 신 사실은. 근데 신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 신을 비유하기를 끌채끝 내와 끌채끝 월로 비유한 거예요 지금. 공자가 불특정 다수인 제자들한테 공간사항이 지금 얘기인데 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을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끌채끝 내와 끌채끝 월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문장을 살펴본데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가 인이 무신이면 사람으로서 그리고 믿음이 없다 이거죠. 사람으로서 그리고 믿음이 없다. 무신 믿음이 없으면 부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뭘 알 수가 없냐? 그가 이게 지시 저 인칭대명사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가 제대로 행동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은 혼자서 사람을 갖다 인간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사이간자를 쓰니까 혼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친구라고 치면은 그게 교우이신이에요. 교우. 벗을 사귀는데 믿음으로써 사귄다 이거죠. 이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준 게 신이야 지금.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신뢰와 관련돼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라고. 근데 이 신이 없으면 이 사람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신으로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 신이 없으면 이 사람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그걸 비유를 요 신을 비유를 뭘로 했다? 이것과 이걸로 했다니까요. 자, 그걸 이것은 뭐냐? 이게 수레가 있고 그 수레가 끌채하고 연결됐어요. 수레가 있고 그 끌채가 있는데 그 끌채가 가로장하고 이것이 가로장이 지금 신이야 지금 가로장이. 요 끌채가 가로장에 연결됐으면 이 수레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거 행동이고 이쪽은 위에 건 사람은 행동이고 이 수레는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려면은 요 끌채하고 이 가로장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 근데 연결시킬 때 연결시켜준 게 뭐예요? 끌채월. 이게 믿음에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어렵지 않죠? 네. 수레가 움직이려면 이것과 이것이 큰 수레에서는 이거, 작은 수레에서는 이것이 가로하고 연결이 돼야 수레가 움직인 것처럼 사람의 행동도 믿을 수 있으려면 신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대거에 무가 없고, 아니 대거에 애가 없고요. 끌채끝에 애가 없고, 속어에 월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으로서 움직이냐 이거야.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건데 길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냐 그거죠. 자,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어가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숨을 찼어요.